고려대 2023 인문 편입 용서 다 읽어봤겠지만 하여튼 고려대는 제시문 일이 좀 독특하지, 그지? 응? 이전에 거 보면은 논점도 불분명하고 얘는 이 안에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개념적인 설명들이. 그래서 개념을 분류한다 그래. 분류, 분석, 개념들을 범주화시켜서 쪼개서 나누고 쪼개서 분류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의미들을 봐야 돼. 그걸 먼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주제어는 용서인데 용서에 대해서 용서를 많은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걸 잘 분리를 해야 돼. 항상 얘기했듯이 명제로서 정리를 하는 버릇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걸 볼 때 2하고 3 여기 제시 문제 2에서 2의 자베르 이게 장발장에 나오는 형사지 원리 원칙주의자 부조리 그 다음에 아내의 걔네 고뇌 여기 자식을 살인자한테 죽임을 당하고선 용서하려고 그러다가 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치 철학에 관해서 한나 아렌트라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쓴 분이지. 그 정치적 용서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항상 고려대는 무난하게 논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선을 깔아 놓는다 그랬지, 그지? 응? 제시문 안에서 아주 없어도 되는 내용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을 좀 잘 읽어내서 거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라는 얘기고 여기선 또 보면은 기억해요. 두 사례의 견주어 어떤 범죄는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경우도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지문 그 문장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면사고라 그래야 돼서 여러 각도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고 항상 논술에서는 크게 이렇게 우리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중에 또 정리해 줄까 내일 가서 뭘 중심으로 봐야 될지 7개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다 얘기한 것들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여기서 이제 가산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개념 항상 논술에서는 개념의 상위단을 묻는단 말이야. 주제어는 형이상학적인 물음인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뭉뚱그려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논의점을 정확하게 봐야 돼. 요건 조금 내가 읽어줄게. 봤더라도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봐야 돼. 여기서 종교적으로 다 이게 아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 용서는 사적인 용서래. 종교적. 자, 종교적 용서라는 말이 있고 사적인 용서라 있고. 그럼 항상 대립되는 개념들이 사적 차원의 용서와 공적 차원의 용서가 있대. 근데 종교적인 건 사적 차원이겠지. 그래서 사적 차원의 용서는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개별적인 공적 차원은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편가치 이런 걸 지향하라겠지. 보편윤리.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종교적인 차원의 용서는 사적인 용서고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용서야. 옆에다 적으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 개인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 한쪽이 소외된다. 이게 되게 소외가 뭔지 알죠? 물화되는 거. 내가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것을 박탈당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뭐 심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어느 한쪽이 소외가 된대. 자, 봐. 종교적 차원의 경우 용서를 구하는 죄인 한쪽에는 다른 한쪽에는 용서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는 죄인과 용서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쑥 들어가 있어. 누가? 절대자. 신이 대리해 준다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보면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도 안 되는 논리지.
대신 사해 주노라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줄여야 돼. 아니 나는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대신해 준대. 소외당하는 거지, 그지? 그게 지문 3의 아내가 소외당하는 거야. 아내는 자식이 죽었는데 하늘 같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적으로 막 너무 울분이 터지고 막 이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죄인을 만나고 싶은 거야. 교도소에 가서. 그러면 기대를 하지. 막 잘못했다고 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좀 카타르시스지. 예를 들면 좀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주겠노라. 딱 그러는데 갔더니 의외로 편안하게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나는 하느님 앞에 다 죄를 구하고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이 사해 준다 그랬디다 가로치고. 그래서 어떠한 처벌도 감사할 거고. 우리 굉장히 웃기는 게 있어요. 요 얘기만 좀 하면 여러분들 그 법정에 딱 가잖아. 그러면 잘못했다고 피해자가 반성문을 막 써. 그 정상에 참작된다고. 희한한 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고 판사 앞에서 잘못했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똑같은 맥락이야. 얼마나 황당하냐 그거. 그지? 반성문을 피해자한테 넣어야 되는데 판사한테 내. 모순이지. 이런 걸 모순이라 그래. 굉장히 나이브하게 지금 얘기한 거야. 그지? 그 얘기야. 이때 죄는 원죄. 아까 얘기한 하느님 앞에서 다 원죄. 누가 누구를 탓하려야 다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해자라는 거야. 가해자자 이자 피해자고. 그러니까 개인 모두가 가해자가 돼버리니까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있을 게 없지. 그지?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차원이 있고 도덕 차원의 용서가 있어. 이건 또 어떤 거냐? 보편, 양심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선이잖아. 보편적이라는 건 절대적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따라야 되는. 도덕 차원의 용서는 보편적인 선과 보편적인 선이라는 건 뭐야?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양심에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양심 내면에 하고 아니 내가 뭔가를 뭐를 갖고 싶은데 보편적인 선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 요거에 관해서 컨플릭트가 일어나잖아요.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발생하는데. 자, 이제 중에 소외되는 건 가해자고 도덕이 기준이 된 용서 또한 사적인 거. 자, 도덕 차원의 용서는 종교 차원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용서고, 그치? 그런데 개인 차원일 수도 있고 개인 차원이겠지. 그런데 소외되는 건 반대로 가해자래.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왜 가해자냐 이거야.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보편적인 선과 내면의 갈등, 내적인 이게 이제 자베르에 관한 얘기야. 응? 자베르. 그럼 어떻게 돼? 소외되는 게 가해자면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양심에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베르가 형사인데 형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가지고 얘를 잡아 집어넣고 얄짤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가 그 장발장한테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면에 막 도덕 갈등을 하는 거야. 그거야. 보편선을 따르자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지? 도덕하는. 그런데 내면의 선을 자아를 따르자니 용서해주고 싶고. 그럼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그치? 특히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그러지. 그치? 그래서 소외되는 쪽이 가해자란 말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 가해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기 일반화해서 장발장 죄를 저질렀으니까 가해자 아니야.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지. 그치? 이거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죄를 저지른 면에서는 장발장이 가해자겠지만은 용서를 하는 사람에서 이 차원에서 가해자는 누구야? 내가 나를 가해한 거란 말이야. 그죠? 자베르란 말이야. 이해돼? 이거 잘 써야 돼.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일찍이 마르크스는 소외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우리 산업화 시대에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자본가가 착취한단 말이야. 내가 응당 받아야 될 거에 7, 7을 착취하고 내가 가진 게 3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좋은 걸,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물질로부터 소외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물질로부터 소외돼서 자꾸 먹을 거 없고 못 먹고 그러면 내 영혼까지도 파괴되지.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슨 차원이야? 물질적인 그런 차원, 정치원. 인간으로서부터 소외되는 거야. 그치? 내가 나를 소외시킨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 소외가 되게 중요해. 소외라는 개념이, 그럼 잘 봐봐. 소외라는 개념이 내가 응당 누려야 될 거, 권리 이런 걸 박탈당한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물질로부터의 소외는 나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치?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자본가, 이런 거. 정신적인 소외, 인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병철이라고 제독 철학자가 있어. 그 피로사회라고 아주 얇은 책이야. 이 안에 내용이 아주 많이 서강대, 특히 뭐 연세대 이런 데서 지문으로 많이 발췌가 됐어. 거기서 현대사회에서는 소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그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밖에서부터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지?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뺏기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현대사회 가면은 그게 아니라, 일본을 얘기해 줄게. 일본 사람들은 불안해하잖아, 일 때문에. 그래서 막 점점 더 일을 해. 그치? 놓치지 않게, 직업에 쫓기지 않게. 그럼 주변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 나. 그럼 더 일을 해.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내가 미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이게 현대사회 피로사회래. 그러면서 소외가 일어나는 게 내 안에서 자기학대, 꼭 알아. 자기학대. 이해되지? 그 개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정리해야지. 종교 차원의 용서, 사적 차원의 용서이자 개인 차원의 용서지. 도덕적 차원의 용서는 사적 차원의 용서이자 개인적 차원의 용서인데, 중요한 건 소외되는 쪽은 종교적은 피해자고, 도덕적 차원, 도덕은 내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거고, 소외가 밖으로부터, 하나는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가해자란 말이야. 내가 나를 가해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어?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걸 잘 봐야지. 추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기서부터 벌써 1번, 2번이 자꾸 견줘봐서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답이 안 된다 그랬지. 1번하고 지문 2, 3, 4를 자꾸 견줘보면서 보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쉽게, 그래서 2번, 3번은 풀 수가 있어. 이제 정치 차원에서의 이제 용서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정치 차원의 용서는 사적인 용서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이야. 그지? 공공선을 위해 공적 차원.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도덕과 정치는 전제하는 인간관이 다른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자꾸 봐야 돼. 도덕은 보편규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고, 그치? 보편윤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양심을 쫓고 뭐 이런 것들,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거.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이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단수의 보편적인 인간상, 그치? 어? 이상적인 인간상을,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인간상을, 윤리적인 인간상을 전제하는데, 정치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 세상이 공동체 안에서 시끌시끌하잖아. 서로 이해관계가 막 복잡하고, 이게 도덕 이런 거, 법 이런 거로 못 푸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야. 그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치? 사람들, 정치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응? 정치는 모든 인간이 다르고, 그러니까 시끌시끌한 거야. 그때 민주주의 얘기했을 때도 지상에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면에서 다수의 인간, MEN으로 이해되죠? 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써먹을 때 뒤에 3번 여기서 보면은 이 지문 2, 3, 4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공적인 차원의 용서에서 뭐가 중요하냐? 사적 용서와
자, 여기 보면은 요거 봐. 도덕은 사적 차원의 용서고 공동체 질서 유지를 해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봐봐. 용서는 도덕에도 속하고 그지? 정치에도 속하는데 다수의 인간이 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특정이 안 되면 우리 범죄 행위를 소명하려고 그러면 뭐야? 가해자를 특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범죄에 살인 저질렀는데 이 피해자를 못 찾았어. 그럼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특정을 못 하는 거야. 살인이. 응? 특정을 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논의가 들어가는데 특정을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은 사적 차원의 용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됐지. 그지? 정치는 공적인 차원의 용서인데 이거 역시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럼 더 들어가 보자. 사적 용서와 공적 용서의 기준에 따라서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얘기했대. 용서에 여기서 아까 앞에 부분에선 소외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한 거야.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걸 찾아야 돼. 여기서는 복수와 처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걸 못 찾으면은 논의가 이거 또 안 되네 오늘. 돌겠네. 다시 잠깐만. 얘가 요새 이상해 이놈의 새끼가. 됐다. 참. 내 컴퓨터 갈 때가 된 거지 지금. 복수와 처벌이 환장하겠다. 이따가 내가 쉴 때 저거 할 테니까. 복수와 처벌이 있대. 얘는 되는데 왜 얘는 안 되지? 이게 뭐가 있어 지금. 안 먹네. 얘가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서 그런 것 같아. 그지? 배터리 또 어떻게 갈아야 되나?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대충 할게. 복수와 처벌이 상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상관 뭐야? 용서의 반대편에 때로는 어떤 건 복수, 반대편에 때로는 처벌 특정이 되면 이걸 구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용서는 복수를 대신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처벌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럼 용서는 그리고 또 사적인 영역과 용서와 공적 영역, 용서에서 위에 아까 봤듯이 두루 작용해. 그러면 자, 용서에서 복수와 처벌의 차이를 봐야 돼. 근데 복수는 자력구제지. 이게 뭐 이런 내가 맞은 만큼 우리 영화 보면 막 나오잖아, 그지? 응? 처벌하는 거. 얘는 반드시 항상 사적으로 진행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왜? 도덕적인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은 항상 공적인 영역이잖아, 그지? 근데 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면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사회가 혼란하고 갈등 개판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처벌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처벌은 누가 해줘? 공권력이 해주는 거란 말이야. 항상 공적으로 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그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처벌은 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수는 자력구제, 개인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거잖아. 미국 같은 나라 보면 KKK라는 짓이 그게 다 복수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적인 자력구제로. 미국은 그래서 총 가지고 그 짓을 많이 한단 말이야. 한편 복수는 사적 개인에서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복수에 들어가요. 법적인 건 어떤 경우에도 처벌이란 말이야. 복수라면 안 되는 거지. 국가가 더 큰 권력이 없잖아. 그래서 용서는 사적 용서와 공적 용서가 있는데 사적 용서는 복수를 대신하고 개인에 의한 거지. 공적 용서는 처벌을 대신하고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 이거를 찾아내야 돼. 중요한 게 아까 소외라는 얘를 찾아내야
4번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딱 나왔잖아. 여기까지 하면 2, 3, 4는 다 끝났단 말이야. 대충은. 그런데 느닷없이 아렌트의 정치적 용서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 기억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선생님 봤을 때 참 묘한 거야. 어떤 범죄는 용서할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예를 들면 그래도 굳이 보면 어떤 범죄는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또는 법적으로 정치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뭐야? 용서할 수 없다는 거는 아까 복수와 처벌의 기준도 불분명하거나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그치? 그럼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맞대서 자꾸 생각을 해봐. 좀 이따 보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그런데 얘가 느닷없이 여기서 이제 아렌트의 정치적 용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무슨 성탄절 이럴 때 특별 사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용서야. 마구 써서 그렇지. 그게 정치적인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돼? 국민이 수긍을 해야 되잖아. 합의가 이루어지고. 근데 멋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문제지. 또 정치적 용서가 일어나는 게 뭐야? 저런 거라 그러지. 사상범들 있지, 그지? 사상범들. 그런 것들을 화합 차원에서, 공동체 화합 차원에서 용서하고, 대타협 차원에서 용서하고, 뭐 이런 반대되는 세력들을, 정치권이, 권력이 아주 공경한 위치에 처했을 때, 그래서 사면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야. 사회 합의하려고. 정치적인 용서야, 이게. 근데 첫 번째는 용서가 새로운 체제가 마련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대. 그리고 예를 들어 두 번째는 용서가 새로운 체제 마련을 위해서도 요구된대. 상당히 어렵지, 그지? 근데 핵심은 뭐야? 두 가지를 봐봐. 남아공이 그 아파르테이트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백인들이 되게 소수인데 흑인들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야. 그래서 거기 정치 지도자가 넬슨 만델라였단 말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넬슨 만델라 평전 같은 거 읽어봐.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교도소에서 20몇 년, 30년인가 20년, 거의 30년을 갖다가 그 안에서 그냥 고통을 받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복수를 해야 될, 화가 나서라도, 그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막 복수해는 용서를 해주는 거야, 백인들을. 그 얘기야. 근데 그 사이에 경찰 암살단의 단장이 흑인 암살을 수행한 후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해서 끝내 용서를 받은 사례가 되는데, 자, 이랬을 때 선악의 구도가 명확하고, 그치? 새로운 체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에 용서와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대. 새로운 체제. 왜?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범죄자,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법으로다가 얘를 다스릴 수가, 법체제가 미비되잖아, 그치? 사회적 합의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체제가, 그러면 어떻게 누굴 용서하고 누굴 처벌해? 이 기준이 안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체제가 안 되고 무정부 상태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네팔 있잖아. 네팔 사태 알죠? 막 난리가 났잖아, 거기. 대충 그것도 모르면 좀 심각하지. 그것도 그런 것들을 따온단 말이잖아. 네팔에 되게 못 살잖아. 거기 청년들이 뿔따고 나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다 갖다 막 죽이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랬잖아, 그치? 그 순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가장 그 근저는 뭐냐면 중국에서 네팔 정권을 많이 도왔는데 거기에 돈이 무지하게 들어갔는데 그 돈으로다가 가진 기득권 권력만 호의호식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자식놈의 새끼들이 명품 사고 이런 걸 SNS 올려가지고 자랑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촉발된 거지. 아무튼 죽겠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여성 지도자를 차기 대통령이야, 총리야 이렇게 내세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다시 국가 내각이 구성되고 이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할 건지 처벌할 건지 가려진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 그 얘기야. 두 번째는 북아일랜드 대타 협상에 잉글랜드는 영국이라는 건 4개 지역이 있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가 있어. 아일랜드. 이게 굉장히 척박한 땅이야. 그래서 이 잉글랜드 이쪽 놈들이 아일랜드를 되게 박해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그리고 결정적일 때 뭐 군대 동원해서 할 때는 다 끌려와가서 하고 돕게 하고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런 와중에서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일어났어. 그냥 완전히.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 그거를 못 본 척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저놈들하고는 같은 국가를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건국됐을 때 이민자 중에 상당수가 아일랜드계야. 이태리계. 대부분이 핍박. 이탈리아 밑에 시실리 이런 데 마피아들 있잖아. 되게 척박하고 막 아일랜드계.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아일랜드계야. 알겠어? 응? 케네디 대통령.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 테러가 굉장히 많이 범해지고 아주 이 극성 분자들이거든. 아일랜드. 결국은 독립을 했지. 아일랜드 왼쪽에 땅이 있는데 그 맨 위에 북쪽에 그 북아일랜드 요건 영국령으로 가고 나머지는 아일랜드가 독립을 한 거야. 이거는 북아일랜드라는 건 그때 당시의 얘기야. 그런데 그래 내전이 아주 되게 심각했어. 이게 아일랜드는 아주 과격하지. 아일랜드계가. 아이러니는 뭔지 알아? 아일랜드가 되게 못 살던 게 지금 선진국 국민소득이 거의 6만 7만 불에. 알겠어? 어마무시해. 응? 정치가 그래서 대단한 거야. 응? 아랍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응? 석유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저 모양이 다 정치의 문제야. 응? 아무튼 그래서 북아일랜드 내전은 영국의 식민지 입장, 그로부터 독립하려는 집단, 독립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 통일된 아일랜드를 이루는 남아일랜드 등 막 얽히고 설키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계속 그러니까 막 테러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오랜 보복 속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막 중첩되지. 그치? 이놈이 나를 죽여가지고 생각을 해봐. 이놈이 A란 놈이 나의 부모를 죽였어. 그러면 철천지 왼수잖아. 그랬더니 근데 얘는 또 얘랑 친척인 얘를 또 이 관계를 또 이 죽임을 당했어. 이러면 막 중첩이 된 거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지? 우리 보면은 막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오직 막 사적인 복수 나오고 처벌 막 복수에 만연하고 굉장히 당한 거야. 피해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호 간의 용서는 어려웠으나 용서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면은 그런 상태면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없지. 정치 체제가. 그지?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체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요청되는 것이 두 번째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래도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멀리 볼 것도 없어. 지금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몇 가지만 봐. 첫 번째는 8.15 광복 이후에 그 친일파들을
반민특위라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생겼단 말이야.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승만 정부가 제대로 못한 거야. 그때 상황으로. 왜냐면 이게 일본의 상황하고 똑같아. 얘네들을 다 행정 실무적인 일들을 다 했는데 다 처벌하면은 국가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고등계 형사 하던 놈을 형사로 좀 보내고 뭐 관료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눈치 보고 있다 또 나쁜 짓을 한 거잖아. 그지? 대표적인 기업이 조선일보 같은 거야. 알겠어?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 방가 일가. 친일파야, 친일파. 대표적인 게. 그때 청산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구분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사회 갈등이 한 요소가 된 거지. 그치? 가까운 거를 보면 어떤 게 있어? 광주 민주항쟁도 그렇잖아. 그치? 다 그런 거야. 그게 말끔히 청산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정치 권력이 정통성이 없다고 자꾸 그러고 막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는데. 자, 얼마나 어려워. 이걸 가지고 두 사례에 견주어 어떤 범죄는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대. 지금 되게 의미심장한 게 말이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첫째는 얘를 가지고 이게 안 돼서 지금 내가 짜증이 나는데 이게 글이 안 돼서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아마 이게 없을 거야 지금. 그치? 되다가 안 되다. 이게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얘를 생각할 거리들을 보려고 그러면 4를 잘 봐야 돼. 좀 이따 볼 거야. 서로 연결해야 돼. 두 사례를 끌어와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위에 용서와 처벌 선생님 둘 다 써버렸어. 보여주려고. 그걸 끌어와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지 논리가 이게 그냥 피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논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봐. 다시 말하지만 요약은 아주 병치분약 쓰듯이 논점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거야. 키워드를 그대로 살리고. 자, 이렇게 썼잖아 선생님. 위에 거를 종교적 차원의 용서, 개인 차원의 사적 용서로 용서하는 선의 절대성 앞에서 인간은 모두 원죄가 되는 가해자고 이때 소외되는 것은 피해자다. 도덕적 차원의 용서는 보편적 선과 내면의 선의 격차를 줄이려는 사적 용서로 소외되는 것은 가해자다. 도덕은 사적 차원이지만 정치는 공적인 것으로 도덕과 정치에서 용서는 둘 다 공동체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정을 요구한다. 용서의 반대편에 복수와 처벌이 있다. 사적 용서를 대체하는 복수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공적 용서를 대체하는 처벌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복수를 배제한다. 아렌트의 정치적 용서는 공적 차원의 용서로 명확한 선악 구도를 따라 용서와 처벌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마련된 이후에 다뤄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수립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따서 아까 소외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기 외부로부터 나오는 소외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소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답 다 나왔지, 그치? 이대 자배를 보면은 아주 예외가 없었던 사람, 아주 강직한 사람인데 지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개인적 동기에서 공적 임무를 희생했고 이러한 개인적 동기 속에서 공적인 것, 승과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다. 여기서 지금 공적인 거 자꾸 끌고 와서 지금 쓰면 안 되지. 그지? 공적인 걸 저버린 거란 말이야 지금. 자신의 양심을,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신의 양심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사회를 배신하는 부조리는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모순된 상황 이런 것들을 부조리라 그래. 업서드라 그래 영어로는. 그치? 업서드한 상황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하여튼 그런 부조리. 사회악이라고 보면 돼. 사회적 모순.
그런 상황. 보통 부조리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 컨플릭트에서 막 오는 거지, 그치? 나는 똑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회에서 막 자꾸 나를 똑바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이 구조적인 이런 거.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쫙 개념부터 정리해야 돼. 항상 얘기했지, 여러분들한테. 재심은 1에서는 개념들을 잘 뽑아내서 논점을 명확히 하고 2, 3, 4에서는 논지를 확실하게 결론을 봐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둘의 관계를 살펴라 그랬어. 그 다음부터는 논거를 제시하는 문제야. 그러면 이거는 벌써 첫째, 이게 아까 사적 차원의 용서냐 공적 차원의 용서. 사적 차원의 용서지. 공적. 그 다음에 종교적 차원이냐 도덕적 차원이냐. 지금 도덕적으로 갈등하고 있지, 그치? 세 번째 중요한 거, 소외되는 건 누구냐? 거기 맞춰보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소외되는 건 거기 나왔듯이 가해자. 왜 가해자지? 내가 나를 학대하고, 그지? 보편선언하고 갈등해서 고민하고 그 얘기를 쓰면 되겠지. 지문에서 철저히 끌고 오라 그랬어. 자, 어떻게 썼나 봐봐. 1에서 자베리의 부조리는 양심을 쫓아 도덕 차원에서 범죄자를 용서한 데서 오는 심적 갈등 해소의 결과로 사적 차원에서 도덕적 의무감과 심적 갈등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과정에서 일어나겠지. 그치? 노력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야. 소외되는 쪽은 이거 안 건드리면 허술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장발장이 아닌 자베르로 내면의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위에 공적 임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사회에 해를 끼친 가해자를 할 수 있고, 그치? 또 내적인 자기 자신을 학대한 쪽에서도 가해자가 되겠고, 그치? 이해됐지? 공적인 거에서도. 따라서 자베르의 부조리는 사적 차원의 용서를 위해 공적 임무를 위반하는 가해자가 돼. 여기서 공적 얘기하니까 사회라는 말로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알겠지? 만약 그걸 쓰지 않았으면 가해자가 되어, 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소외로 내몬 데서 비롯된 거. 이해되죠?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이때 소외되는 쪽은 장발장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의 선한 양심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도덕 측면에서 자신은 가해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둘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베는 법과 달리 도덕 차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모순된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거야. 이게 부조리야. 알겠지? 그지? 이해되죠? 꼭 무슨 답이 있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에 따라 달라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둘 다 본 거라. 어느 쪽으로 써도 논거가 설득력 있고 타당하고 그래야 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보자. 제가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만나봐야겠다. 이게 한마디로 용서를,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지? 가면은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국의 길이었다는 거야. 정작 봤더니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간절히 용서하고 자기는 뭐 하느님 앞에 다 용서를 구했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아내는 살인자에게서 용서의 증거를 구해야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해지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갈등, 고통 속에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살인자를 용서하러 간다. 하지만 정작 그는 편안한 얼굴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하느님 앞에 라고 말하고, 아내는 이에 충격을 받아 결국 용서하지도 못하고 돌아서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죠? 열받고. 피해자는 아직 아내는 피해자인 아내는 용서할 마음을 아직 추스리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하는 이 부조리한 아이러니한 상황. 문제 참 재밌지, 그지? 수준 높고, 그지? 응? 이런 상황을 어쩔 것이야, 이거. 어? 이게 벌어진 거래.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아까 또 봤잖아. 이래서 아내의 고뇌는 범죄 피해자인 자신은 아직 용서할 마음을 추스리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말하는 아이러니 상황에서
종교 차원의 용서, 즉 절대선 앞에 인간은 모두 원죄를 지닌 가해자란 이유로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절망한다. 그치, 아내가? 그렇기에 소외되는 쪽은 범죄의 피해자인 아내로 그녀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거야? 종교 차원에서 행해지는 용서임에도 그것이 사적 용서에서 공적 용서로 나아가지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죠? 이해되죠? 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써도 돼. 앞에 2번이든 3번이든 도덕 차원의 용서와 종교 차원의 용서의 이 컨플릭트를 가지고 써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논거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문제가 얘란 말이야. 얘. 어? 4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가 어딨어? 아, 죽겠네. 1의 미술적 기억의 관점에서 4를 설명하래.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여기 얘는 피고 아이만은 얘가 내가 얘기했죠. 얘 그 홀로코스트를 실무한 담당한 관리자인데 자기는 얘가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다가 이스라엘 모사드라 그러나 비밀 경찰에 잡혀와가지고 그 유명한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거를 한나 아렌트가 당시에는 정치부 기자였어. 기자가 가서 그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책을 썼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 부제가 무사유야. 무사유. 이게 연세대 10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야. 연세대 대입논술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 사고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행위들. 이걸 가지고 심리 사고 실험도 되게 많어. 그걸 같이 낼 수도 있어. 이것도 죄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서 된 거야. 아무튼 이런 재판은 정말 이 조서들 판결문 같은 게 정말 대단하거든. 어? 잘 봐야 돼.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그 판결문에서 일부를 또 따온 거야. 저번에 연세대 나왔던 거, 옛날에 나왔던 거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조서가 얼마나 길겠어 그 중에. 잘 봐봐.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계속 읊는 거에 꼭지야 이게. 한번 다 읽어볼게. 피고 아이만은 자신의 이야기를 불운에 찬 이야기로 만들어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는 만일 상황이 보다 유리했다면 피고는 우리 앞이나 다른 재판소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피고한테 인정해 줄 용의가 있다. 그래, 네 말이 맞. 네 말도 알아. 그래, 여기까지 인정해 줄게야. 응? 네 말도 자기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논증을 하기 위해서 피고가 대량학살의 조직체에서 움직인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거. 위에서 시키는. 단지 불운이었다고. 그것도 이제 가정해보자. 대량학살 정책을 수행하고 지지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한 행위는 남아있는 거 아니니. 이거야. 사실 자체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량학살 정책을 수행하고 지지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았다는 건 뭐야?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지? 그리고 마치 여기가 중요해. 누가 세상에 거주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 이 세상 살기 싫어. 그래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그치? 나의 자유의지 자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구를 공유하기를 한 지구 초원에서 같이 살기를 바란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죽어도 너 같은 놈하고는 살 수가 없어. 어?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너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놈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한 지붕 안에서. 이게 바로 피고가 교수에게 처해져야 하는 이유고 유일한 이유래.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마치 누가 세상에 거주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아니야 여기 대량학살 정책을 수행하고 지지했다는 여전히 남아있대. 피고를 특정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그죠? 여기는 이거 잘 봐봐. 네가 누가 거주하고 살고 지구촌에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구를 떠나거나 너처럼 너라고 도저히 살 수 없고 그것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 면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다. 여기서 보면 네 죄가 다 인정을 하더니 이것만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도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논리를 만드는 거야. 설득력이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썼지. 누가 이 세상에 거주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할 어떤 권한을 피고인 당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이런 뜻이야. 인류 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도 너 같은 놈하고 이 지구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어? 괴로움에. 그치? 그래서 너는 안 돼 이거야. 네가 거기 있으면. 이건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세기의 판결 같은 건 이렇게 명문들이지. 그리고 세기의 판결들 있잖아. 이게 섣불리 법적으로 이거는 법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큰 어떤 보편 윤리 그런 판결들이야. 그런 게 굉장히 많아. 하나만 시간 됐어 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미국에 나중에 보면은 세상을 움직인 미국을 움직인 10책이 있어요. 선생님 별책 다 읽지. 10개의 법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에서 수정헌법. 그래서 헌법까지 바뀌고 걔네 헌법은 좀 달라. 우리는 헌법 자체를 바꾸는데 걔네 헌법을 안 건드려. 그리고 수정헌법이 새로 만들어져. 그런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 유명했지. 백인 여학생이 있어. 가난해. 흑인 여학생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잘 살아. 그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그러면 그럼 학점도 더 좋아. 백인 여학생이. 그럼 이 학생이 붙어야 되는데 흑인 여학생이 붙었어. 그러니까 붙다가 나가지고 재판을 걸었어.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야 이게. 누구 대 누구 이렇게 해서 법원에 이렇게 한 거야. 법원이 백인 여학생 편을 들어주지 않고 흑인 여학생 편을 들어줬어. 그래서 그러니까 흑인 여학생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이 여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 편을 들어줬어. 여기까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판결 내용이야. 이 사회적 흑인 우선 배려 전형은 그동안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잘 봐.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온갖 폐악질 당한 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거야. 알겠어? 더 큰 가치, 더 큰 윤리 이걸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가난하다 뭐하다 학적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판결문이 기가 막히게 쓴다고. 알겠어?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법을 공부하고 그러면 그런 걸 꼭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은 자 어떻게 썼나 봐. 기억은 어떤 범죄는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 I만이 저지른 범죄는 사적 차원인 도덕과 공적 차원인 정치 모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공동체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범죄의 가해자를 특정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I만은 단지 개인적인 불운에서 대량학살 조직체의 도구가 되어 행동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가 대량학살 정책을 지지하고 수행한 사실 그 자체는 분명하다. 그죠? 그의 만행은 자 해서 모든 인간은 이성을 따라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하는 개별자이자 정치적 공동체 일원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임을 망각한 것이기에
사적 차원, 즉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고 공적 차원, 즉 정치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아렌트의 정치적 용서 개념을 따라 판단할 때 역시 같다. 첫째, 명확한 선업 구도를 따라 용서와 처벌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었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아이만 범죄처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사적 복수로, 여기 중요한 거야, 대체하는 탈법적 사회풍토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이 내용이 들어.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용서와 처벌의 구분은 꼭 필요하다. 가해자가 명확한 반인류적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공적 처벌로 단죄하는 사회 분위기, 정치체제가 구축되어야 공동체 가치가,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냐. 상당히 어렵죠.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야. 그지? 학생들이 어찌됐거나 어눌하게 써도 그 문제를 제대로 써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죠? 요새 갈수록 고대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